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전부 봉효정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새해에도 공영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KBS 전주방송총국이 연말 연시를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전북도민의 생활 만족도와 경제, 복지 분야 우선 정책, 교육 분야 쟁점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뉴스7 전북은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먼저 오늘 주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전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0 신년 여론조사. 오늘은 전북도민의 생활 만족도와 경제, 복지, 교육 분야, 그리고 전주종합경기장 등 도심 개발 계획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심층 K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이어온 전주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에 찬물을 끼얹은 성금 절도 사건의 전말을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브리핑입니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27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0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검찰이 사건 발생 9개월여 만인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의원 13명, 보좌진 2명 등 모두 16명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곽상도, 김선동 의원 등 10명과 보좌진 1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나머지 의원 37명과 보좌진 당직자 등 11명은 기소유예에 처분됐습니다. 검찰은 현장 상황을 지휘하거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등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한 경우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폭행 혐의로 고발된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과 당직자 4명 등 8명이 공동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2명은 약식명령이 청구됐습니다. 국회의원만 놓고 보면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이외에 23명이, 민주당은 5명이 기소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CCTV 등으로 폭행 혐의를 확인해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단초가 됐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25일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등 모두 110명의 국회의원이 고소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4개월간 수사를 이어오다 공수처법 통과 4일 만인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오늘 오전 충남 아산의 한 철강 공장 내 저장 탱크에서 염산 1000리터가 누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염산은 다행히 공장 외부로는 흘러나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한때 유증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의 한 철강 공장, 소방 제독 차량 2대가 염산 중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염산이 누출된 건 오늘 오전 7시 10분쯤 30톤짜리 염산 저장 탱크 배관 연결부가 파손되면서 염산 1000리터가 누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출된 염산은 공장 내부 방류제 뚝내에 모여 있어 다행히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염산 유증기가 외부로 뿜어져 나오면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눈이 맵고 막 기침 나오고 재채기 나오고 막 그래서 왜 그런 거 했더니 그 가스가 터졌다더라고. 금강환경청과 소방당국은 차량 9대와 인력 30여 명을 동원해 현장을 통제하고 공장 내부 뚝내에 모여 있는 염산을 옮겨 싣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공장이 도심 외곽에 위치한 데다 이른 시각에 누출 사고가 나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염산 저장 탱크 연결 부위가 노후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전주시가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시내버스 정기권을 도입합니다.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이는 건데요. 적자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진유민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14만여 명이 이용하는 전주 시내버스. 학생과 직장인, 어르신은 물론 외지 관광객까지 두루 이용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와요. 하루도 안 빠지고. 할아버지 약 때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대중교통 가운데 가장 저렴한 교통수단이지만 여러 번 이용하다 보면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한 달에 최대 7만 원 이상도 나가니까 저한테는 상당히 큰 교통비가 부담이 되거든요. 전주시가 이달부터 시내버스 정기권을 선보입니다. 30일권과 관광객을 위한 1일권, 2일권을 우선 도입하는데 한 번 구입하면 기간 안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일권은 5,000원, 2일권은 9,000원, 30일권은 4만 원 정도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 충전하는 모바일 정기권과 달리 카드형 현물 정기권은 판매 보급처를 둬야 하는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시청이라든지 구청, 주민센터 위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위에도 이제 관광 장소나 아니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시내버스가 오가는 완주군과의 논의도 필요합니다.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시내버스 정기권. 처음 시도에 나선 전주에서 과연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정리했습니다. 전주시는 시무식을 대신해 전주 종합경기장을 찾아 연구 용역과 대체시설 건립 사업 등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폈습니다. 군산시와 익산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새해를 맞아 일자리와 복지 등 지역 현안을 점검하며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열린 행정을 다짐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총선 출마가 유력해 보입니다. 김 이사장은 지난 총선에서 전주 병에 출마해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에게 989표 차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권태홍 정의당 사무총장이 오늘 전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익산 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권 사무총장은 전북 정치와 주민 삶을 바꾸는데 남은 힘을 모두 바치겠다며 고향을 위해 제대로 일할 기회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50대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 군산 자기 집에서 63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주변 논두렁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제9회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가 모레 남원시 운봉면 허브밸리 눈꽃축제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다음 달 16일까지 눈썰매와 얼음썰매 타기, 이글루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얼음과 눈 조형물도 전시될 예정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KBS 전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강남호 원광대 경제학부 교수 그리고 김윤태 우석대 심리운동학과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전북도민의 생활 만족도와 함께 경제, 복지 분야 우선 과제를 정리한 리포트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주연, 한희조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전북에서의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물었습니다. 매우 또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75.4%, 대체로 또는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23.6%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진안, 순창, 무주가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군산, 익산, 부안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전북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72.2%가 없다고 답했고 이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7.2%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직업에 따라 이주 의향 편차가 컸습니다. 이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19살에서 29살 사이 청년층은 51.7%, 2명 가운데 1명꼴로, 직업별로는 학생이 67.8%, 3명 가운데 2명꼴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도 물어봤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사업하기 힘들어서라는 답변이 43.8%를 차지했고, 여가, 문화 환경이 부족해서, 다른 지역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역시 19살에서 29살 사이 학생 직업군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전북을 떠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가 관건인데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어서 한희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뒤 2017년과 지난해 2해 연속 플러스 성장을 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전북 지역 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역점 사업으로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24.2%, 군산형 일자리 등 일자리 정책이 24%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1순위와 2순위를 감안하더라도 이 두 가지 사업이 최우선으로 꼽혔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김제와 부안에서, 군산형 일자리 등 일자리 정책은 군산에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지역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정책과 함께 복지정책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도민들에게 복지 지원 우선 분야를 물었습니다. 1순위로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가 25.4%, 노인복지 17.4%, 주거복지 12.1%, 보건의료복지 11.6%, 여성 보육복지 10.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1순위와 2순위의 응답을 함께 보더라도 저소득층 복지를 중심으로 모든 분야가 골고루 꼽혔습니다. 조사 결과 지역의 경제 여건에 맞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게 정부와 자치단체의 과제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 네, 먼저 조사 개요부터 살펴보면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난달 20일부터 나흘 동안 전북에 거주하는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조사로 실시가 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에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입니다. 여론조사 질문지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 교수님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대다수 도민들이 전북에서의 생활에는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지역별로 보면요. 군산, 익산, 부안의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아무래도 군산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크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우선 그 현실적인 어려움보다는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과 기대 심리가 크게 작용한 측면이고요. 네. 그래서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GRDP라든지 뭐 취업률이라든지 실업률 이런 물질적 지표보다는 도민들의 생활에 대한 어떤 만족감, 안정감, 행복감 같은 이런 복합적인 주관적 평가 요인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그 매우 높은 애양심, 이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뭐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이 지역 간 만족도의 원인을 또 이유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지만 군산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최근 인구 유출이 3만 명에 거의 가까웠고요. 또 익산 같은 경우도 인구 유출이 아주 높은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제적 요인이 생활 만족도에 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인 지표로도 나타나고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을 한다. 거기에 이제 인구 유출 결과를 조금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강 교수님 지역 경제 활성화 역점 사업으로 새만금 사업의 어떤 속도감 있는 추진이 돼야 하고 군산형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 정책이 꼽혔습니다.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러게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14개 소위 지자체가 모두 가장 직면해 있는 문제가 인구 유출 문제입니다. 특히 그러니까 인구 구조가 생산적이지 못하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청년 인구의 유출 이런 게 이제 심각한데요. 결국엔 이건 이제 양질의 일자리와 다 연계가 되는 거겠고요. 특히 이제 고령화, 저출산, 그 다음에 청년 인구의 유출, 지방 소멸 위험 지수의 증가. 자, 이런 심각한 지역의 문제들이 무엇보다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정책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런 인식이 기반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만금 사업에 주목하는 이유로는 이 새만금 사업을 통해서 낙후된 우리 지역 경제가 활력 있고 그리고 비전이 있는 미래 성장 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도민들의 희망과 기대가 반영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그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무인 항공기 복합 클러스터라든지 또 하이퍼루프 메카 조성 등으로 그 새만금을 빅사이언스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새만금 개발 소위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그 희망과 믿음 그리고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강 교수님의 의견 조금 잘 들어봤습니다. 김윤태 교수님, 강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19살에서 29살 사이 청년층의 절반 이상입니다. 이주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아무래도 일자리가 없어서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장 큰 게 일자리가 없는 게 맞고요. 근데 그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전북 지역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 청년층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가 공정해야 되고 또 공정하게 경쟁해야겠다가 청년층의 요구인데요. 전라북도 지역을 보게 되면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조차 없는 곳이 아닌가. 어떤 기업도 조금 전무하고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전라북도가 이제 과거 우리가 한 20년 단위로 20년 전, 40년 전을 보게 되면 60년 전, 40년 전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그 혜택들이 있었죠. 즉 우리 선배 세대들은 굉장히 많은 선조로부터 혜택들을 가져왔습니다. 토지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그래서 참 부유하게 살았는데 부유하게 살고 누렸지만 후대를 위해서 악착스럽게 후대를 위해서 준비해 놓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북 지역에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 전북의 지금 선배들은 그 청년을 위해서 어떻게 그런 기회를 만들 것인가,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헌신해야 되는데 지역에서 유지라든지 지도층 인사들의 이렇게 자녀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서울 수도권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또 지역의 거점 대학인 국립대만을 보더라도 지역 인재를 유치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되는데 뭐 정문 만들고 뭐 이런 데다 더 많이 힘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전라북도 자체가 청년 일자리를 위한 정책을 정말 악착스럽게 선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시간과 재산을 내놓고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후대들은 이 전북 지역에 살지 못할 정도로 위기감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 청년층을 보듬어주는 선배 입장으로 조금 이야기를 풀어가 주셨습니다. 복지 분야로 조금 넘어가야 될 텐데요. 올해 우리 지역에서는 아시다시피 여인숙 방화 사건,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 장애인 복지 관련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여론조사 내용과 비교를 해서 좀 해석을 해주시죠. 네,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장애인 학대라든지 장애인 시설의 문제, 그리고 취약계층의 문제가 다른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선 전국 최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큰 문제인데요. 이거는 저는 이제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 쪽도 마찬가지고 일본 취약계층도 마찬가지고 이 공무원들이 공복 의식이 저는 적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헌신하고 본인들이 세금을 통해서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바뀌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비단 장애인과 취약계층뿐 아니라 일반 청년들 혹은 결혼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철저하게 낮습니다.
아이들 유모차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곳 하나 없고요. 네. 같이 가족들이 야외 수영장 갈 곳조차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종교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선 무슨 청년센터 이런 데 몇백억씩 들어갑니다.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고는 복지 정책이 한정된 세금 안에서 예산 안에서 잘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민관, 행정 모두 다 협력을 해야 되는 게 아무래도 복지 사업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또 이번에는 교육 분야를 짚어볼 텐데 지난해 아시다시피 뜨거운 이슈였던 정부의 대학 입시 정시 확대 방침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 등 폐지에 대한 도민 여론이 있었습니다.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오는 2023년까지 수능 성적을 위주로 한 정시 비율을 40%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한 교육부. 하지만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곧바로 정부 입장과 반대되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수능 시험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수능 성적을 대입 당락의 척도로 사용하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 그리고 대입제도에 관해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바로 일반고 고등학교 교사라는데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에 도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정부 방침인 정시 확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0.2%로 우세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19.6%에 그쳤습니다. 상산고의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취소로 큰 화제가 됐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 특수 목적고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의견이 57%로 반대한다는 35.1%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정시 확대에 대한 응답과는 달리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에 대해서는 나이와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찬반 격차가 드러났습니다. 50대에서 찬성 응답이, 19살에서 29살 사이에서는 반대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62.8%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75.2%는 반대한다고 응답하는 등 나이와 지지 정당에 따라 입장차가 두드러졌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네, 이 정시 확대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잇따라 이 수시 전형에 대한 불신이 높았잖아요. 이런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국민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답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여론조사의 한계고, 그다음에 이제 선다형 OX에서 고르는 거에 이제 한계죠. 국민들의 지금 요구는 정시를 확대하라지만 실제 거기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은 수시라든지 교육에서의 불공정을 해소하라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면 안 된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리지 말라는 것보다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특권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시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공정하지 못했던 문제들, 특권에 대한 폐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정책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결과로 나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경제와 정치도 분리가 돼야 되지만 교육과 정치도 좀 분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강교수님, 이 자사고 특목고 폐지에 대해서는 보셨다시피 나이와 그리고 정당별로 지지 정당별로 좀 찬반이 갈렸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이제 교육에 대한 기회의 균등 네. 문제, 그다음에 교육을 통한 계층 간 신분 상승의 사다리적 기능의 문제. 네.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논점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세대별, 연령별 어떤 시각 차이 또는 뭐 현실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정당별 차이에 관해서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인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 평가 심리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요. 네. 뭐 반대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 심리가 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주 종합경기장과 옛 대한방직 터 등 개발 계획에 대한 전주 시민의 의견을 박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체 면적의 3분의 2 정도를 시민숲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터에 쇼핑시설과 호텔, 전시 컨벤션 센터를 짓겠다는 전주시의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 대기업 참여를 반대했던 김승수 시장이 입장을 바꿔 롯데가 사업자로 참여하게 되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시민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개발 계획에 찬성한다가 68.4%로 반대한다 26.9%보다 높았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 때문이라는 의견이 44.5%로 가장 높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행정의 일방적 추진 때문이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 아파트 3,000 가구와 430m 높이의 타워, 쇼핑 시설 등을 짓는 대한방직 터 개발 구상 역시 논란입니다. 이 터가 상업지역으로 바뀔 경우 개발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론은 어떨까? 조사 결과 개발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7%, 반대한다가 38.4%로 나타났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도심 난개발 우려가 41.7%로 가장 높았고 사업자, 사업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 개발업자에게 특혜 집중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논란 속에 추진 절차를 밟고 있는 대규모 도심개발, 더 많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져야 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네, 강 교수님,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에는 많은 시민들이 찬성한다 이런 표를 던지고 있네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문제는 뭐 10여 년 동안 걸친 해묵은 그 논쟁 사안이다 보니까 네. 전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피로도가 아주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이 낙후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소모적 논쟁의 지속보다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보다 크게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네. 평가할 수 있겠고요. 네. 그동안 그 사업의 반대 논리로서 네. 이제 대기업에 대한 특혜 문제라든지 지역 상권의 위험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소위 공론화 과정의 부족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기가 됐던 문제들인데요.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 이런 것들도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네. 도움이 됐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1963 시민의 숲도 잘 조성이 돼서 오늘 김승수 전주시장의 첫 행보도 이곳이었더라고요. 앞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옛 대한방직 터 개발에 대해서는 네. 조금 찬성 여론보다는 아직 조금 심리적인 게 아직 먼가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네. 대한방직 터에 대해서는 좀 낮게 나왔는데요. 전체적인 거에서는 둘 다 높은 의견이라고 저는 이제 분석하고 있고요. 그러시군요. 저는 앞에 청년 일자리하고 같이 연결해서 지금 개발에 대한 그런 규제를 없애고 외부로부터의 투자 유치에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거기에서 우려들이 있는데요. 그 우려들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충분히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그런 환수라든지 아니면 특혜에 대한 환수들, 그다음에 공정한 그런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마련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이 투자돼서 젊은이들이 이 지역에 살 수 있게 하는 그걸 최우선으로 해야겠습니다. 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모두들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얼굴 없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햇수로는 18해로 기록됩니다. 고단한 이웃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선물. 추위가 찾아오는 연말 이맘때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데요. 전주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얼굴 없는 천사가 나타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또다시 수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모자를 눌러쓴 건장한 30대 남성들이 붙잡혀 경찰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왜 거액의 돈을 훔쳤습니까? 계획된 범행이셨습니까? 올해로 20년째 선행을 이어온 전주 얼굴 없는 천사 성급을 훔친 피의자들입니다.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 앞 도로 길가에 흰색 승용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얼마 뒤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주민센터 야외 화단 쪽으로 황급히 뛰어갑니다. 그러더니 무언가를 챙겨 차에 올라탄 뒤 그대로 사라집니다. 얼굴 없는 천사가 놓고 간 돈 상자를 훔쳐 달아난 겁니다. 기부자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저희가 그 장소에 나가봤는데 그 성금은 없었고 혹시라도 이제 도난당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일 성금절도 사건에 주민들은 아연 실색했습니다. 1년 동안 모아서 저기는 건데 하루아침에 그걸 가져간다는 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살아버렸어. 짐승보다 못한 그 저기지. 낯선 차를 수상히 여기고 미리 번호를 적어놓은 주민 제보로 경찰들이 범행 4시간 만에 충남 계룡과 대전 유성에서 절도범들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26일과 27일 차 안에서 잠복을 한 뒤 주말과 휴일 충남으로 올라갔다가 주민센터가 문을 여는 월요일 새벽 현장을 다시 찾아 성금을 훔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성금을 훔쳐 충남에서 운영 중인 컴퓨터 가게를 하나 더 차리는 데 보태려 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시민의 어떤 정확한 제보와 경찰의 빠른 공조수사로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해서 기부금을 전액했었고요. 범인들이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성금 6천여만 원을 회수해 노송동 주민센터에 돌려줬습니다. 전주 얼굴 없는 천사는 지난 20년 동안 주민센터에 6억 7천만 원 가까운 돈을 기부했습니다. 뜻을 기리기 위해 천사비와 기념관이 세워질 만큼 전주 시민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이름 없이 이렇게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그게 보통 그런 사람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돈을 어떻게 그렇게 가져갔는지 이렇게 찾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돼요. 연말 연시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어온 얼굴 없는 천사. 절도범의 표적이 된 각박한 세태에 시민들은 충격에 빠진 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연말이면 전주 얼굴 없는 천사의 소식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서 보신 대로 20년째 이어진 선행이 절도범의 표적이 된 황당한 사건에 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진희 기자와 성금 도난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희 기자, 일단 성금을 되찾은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먼저 이 전주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전주 얼굴 없는 천사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질 정도로 기부 문화의 상징이 됐죠. 네. 익명의 독지가인 전주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지난 2000년 한 초등학생이 50여만 원의 성금을 기부하면서 시작됐는데요. 모두 21차례에 걸쳐서 본인을 밝히지 않은 선행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까지 전달된 성금액만 6억 7천만 원에 가깝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 발생한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 도난 사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훔친 범인들이 모두 2명으로 확인이 됐는데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정황이 확인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범인들은 충남 등에 살고 있고요. 사회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전주 얼굴 없는 천사가 연말이 되면 수천만 원의 성금을 기부한다는 소식 때문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핵심적인 범행 동기는 충남에서 컴퓨터 가게를 운영했는데 추가 개업을 하기 위해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센터에 차량을 위해 잠복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주변을 둘러보는 등 치밀한 사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네, 범인들의 계획대로 됐다면 20년째 이어온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이 물거품이 될 뻔했는데요. 이 주민들의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네, 주민들은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이 도난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다행히도 성금을 찾게 돼 안도하는 분위기인데요. 취재진이 만난 주민들의 반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노송동이 말 그대로 이 천사 마을이라 그 천사가 이렇게 와서 진짜 세상을 밝히는 그런 희망과 꿈을 주는 거였는데 우리 마을 편하죠. 우리 마을 사람 아니고 타지에서 와서 그랬다는 걸 잡았다니까 우리는 마음이 편하지. 네, 다행히 20년째 이어지게 됐습니다. 사실 검거가 늦어졌다면 성금을 찾기가 어려워졌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신속하게 수사가 이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의 결정적인 제보가 이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주민들이 범행 나흘 전부터 마을에서 볼 수 없는 차량이 오가는 걸 보고 수상히 좀 여겼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고요. 자동차 번호를 적어둔 한 주민의 제보로 이 차량을 특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주 4시간여 만에 충남 계룡과 대전 유성에서 범인 2명이 나눠져 있었는데 잇따라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네, 현재 경찰 수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경찰은 범행 검거 이튿날에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어요. 근데 휴일인 어제 전주지방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구속이 된 상황이죠. 경찰은 구속기간 만료 전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확인한다는 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가게 개업을 위해서 절도를 했다라는 게 이 피의자들의 진술이긴 하지만 빚 문제 등을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피의자들에게 적용될 혐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피의자들에게 적용될 혐의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와 절도, 또 점유 이탈물 횡령 등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먼저 특수절도는 흉기 같은 도구를 이용하는 범죄 또는 2명 이상의 범인이 있을 때 특수절도 혐의에 죄명이 적용이 되고요. 점유이탈물 횡령죄 같은 경우는 누군가 잃어버리거나 또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갔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을 한 상태고요. 네. 또 이미 기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피해자를 전주 얼굴 없는 천사가 아닌 전주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건으로 그 익명의 독지가가 경찰 참고인 조사를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부자의 뜻과 달리 신원이 알려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번 성금 절도 사건 탓에 연말연시 기부 문화가 크게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유진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크게 춥지는 않았지만 종일 뿌연 하늘이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서해상에 낮은 구름대가 들어오겠는데요. 따라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해안에는 눈이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전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0도, 낮 기온은 8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게 이어지겠는데요. 추위는 주춤하지만 다가오는 주말까지 미세먼지 농도는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공기질이 계속해서 탁할 것으로 보여서 호흡기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익산이 영하 2도, 서해안 대부분 지역은 영하 1도가 예상되고요. 내륙 산간은 무주가 영하 3도, 진안과 장수는 영하 4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8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전국은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는데요.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 해 동안 정성껏 모은 성금이 잠깐이나마 사라졌다는 소식에 얼굴 없는 천사의 마음도 따뜻한 소식을 기다리던 시민의 마음도 무너졌을 겁니다. 20년 동안 이어진 천사의 선행에 흠집을 낸 절도범들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이유입니다. 새해에는 이런 뉴스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